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슬슬 내년도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내년 부동산 투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다 줄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락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하락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은 크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시장 규제에 대해서 역설적으로라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에서는 집값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안전진단 절차 완화, 재건축 동의 요건도 완화, 이로 인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대출이 제한된 부분도 부동산 하락 요인으로 뽑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대출 제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시그널도 사실은 미비해 보이긴 합니다. 상승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거래가 잠시 눌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이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11월 초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 초 정도에는 금리를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실물 경기가 다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도 꽤나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요즘 재개발 시장의 화두입니다. 무난하게 동의 요건을 채운 사업지들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발 지역에 신축을 지어서 이익만 빼먹고 나간다는 일부 언론사 방송들은 사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 지역에 신축이 들어서면 안 좋은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노후도와 늘어나는 조합원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 이 두 가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후도는 면적 전체에서 세대수로 판단되지 않고 건물 한 동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 몇 군데 들어선다고 해서 노후도가 깨질 정도로 심각해지지는 않고요. 조합원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약화되는 부분도 사실은 살펴보면 재개발 지역의 신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단독주택들이 월세 수익,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투자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개발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당장 철거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연한, 동의율 모두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공짜로 아파트를 줄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요인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126%에서 112%까지 다시 낮춘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정책인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넘어갔고요. 아파트 전세가가 상승되면서 매매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전세 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갭 메우기 장세에 들어서면서 아파트는 상승세를 확연하게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불필요한 소비 활동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수익형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입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서울에서도 상급지라고 불리는 곳에 투자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부동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요인을 다루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